네, 안녕하세요. 다오데이터 기술팀 김덕준 차장입니다. 네, 연말이라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을 할애하시고 저희 소학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연재기획 소학세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많은 분들이 저번 웨비나에 이어서 이번 웨비나도 신청을 좀 동시에 해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번처럼 서두에 좀 많은 이 웨비나가 어떤 건지에 대한 많은 설명은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좀 대규모 세미나 같은 데 다녀보시면은 건설 분야 화두가 좀 그 디자인을 좀 넘어서 있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대부분 이제 건설 자동화나 현장 자동화 이런 쪽에 좀 그 BIM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들이 좀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이런 움직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뭐 기존의 디자인 포커스에서 그 이후에 이제 좀 실질적인 활용 단계까지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좀 고객사분들께서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BIM의 활용에 대해서 기존보다 훨씬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세미나에서 이제 익히 경험해 보시거나 많이 보셨던 중장비를 활용하거나 어떤 트래킹 시스템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현장 자동화, 모니터링 컨텐츠 는 아니지만 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좀 기존의 현장 작업 프로세스, 레이어 프로세스를 크게 어렵지 않게 BIM 기반으로 전환을 하시면서도 확실하게 작업 효율을 제고해 보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도 현장 자동화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은 숙련도를 바탕으로 직접 좀 업무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컨텐츠고요. 현장 레이아웃 작업 시에 BIM 솔루션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피부로 작업 효율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 소소하지만 확실한 BIM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연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인 한국 CIM에서 근무 중이신 안서연 매니저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빔 360을 활용하여 건설 현장 필드 레이아웃 프로세스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웨비나를 진행할 한국 CIM 안서연 매니저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제 주업은 토목 엔지니어이고요. 대학원 재학 중에 CIM을 전공하면서 BIM을 접하였고 엔지니어링사 현업에서 단지 설계를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제목과 같이 현장에서의 필드 레이아웃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본 내용은 타 웨비나와 비교를 했을 때 기능과 프로세스의 이해에 좀 더 중점을 가진 웨비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웨비나에서 진행할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에서 BIM 분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현장 먹줄 작업에서 기존 방식과 새로운 프로세스의 개요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는 각 프로세스 목적별 활용 가능한 워크플로우를 영상과 함께 설명한 뒤에 구축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CIM은 1990년에 설립이 되어서 올해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장표의 우측을 보시면 그동안 AEC, D&M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수행 및 컨설팅 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서로는 BIM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컨버저스 사업본부와 FBIM 사업본부가 있으며 기술 지원,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솔루션 사업본부와 경영관리본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 세미나, 교육, 기술 지원 등의 업무로 컨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솔루션 사업본부 PSO 팀과 소통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국 CIM과 컨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장표상의 가운데 위치한 메인 홈페이지를 통하여 다양한 회사 정보와 온라인 문의 등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기술 지원 채널을 따로 대표번호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좌측 하단의 이미지에 나와 있는 페이스북과 우측 하단의 블로그에서 저희 회사에서의 공유 내용과 BIM에 관한 동향 등의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 본 웨비나의 개요입니다. 참고로 화면에서 보시면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안드릴 현장 작업 방식의 이미지인데요. 이어지는 장표들에서 해당 내용에 관하여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도록 순차적이고 반복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서의 기존 좌표 데이터의 활용 방식을 소개할 텐데요.
좌표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표적이고 주요한 작업이 먹줄 작업입니다. 먹줄 작업이란 건축물 시공 작업 시에 기초, 기둥, 옹벽 등이 세워질 곳에 미리 표시를 해두는 작업이며 실제 시공 위치에 1:1 축척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도면에서 표현했던 요소를 현장에 그대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정밀한 작업이 요구가 됩니다. 현재 작업 방식은 현장 담당자가 CAD 도면을 보고 좌표점을 확인한 후에 먹줄을 놓고 사진과 같이 해당 위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토탈스테이션 등의 장비가 활용되기는 하지만 숙련자의 노하우가 절대적인 방식입니다. 해당 작업 방식으로도 실무자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몇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는데요. 먼저 실무자의 노하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휴먼 에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정확도에 대한 신뢰도 검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도면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에 현장에서 이를 파악하고 수정하여 먹줄 작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좌표 데이터의 작업 이력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는 작업 방식 도중에 수기로 기록해야 하거나 혹은 현장에 출력된 도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제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일 웨비나에서는 새로운 필드 레이아웃 워크플로우를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말씀드린 워크플로우의 개요는 장표를 보시면 좌측에서 우선 2D 혹은 3D 빔 데이터를 CAD나 레빗 등의 프로그램에서 모델링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이후에 포인트 레이아웃 앱상 애드인으로 참조점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 데이터를 우측 장표와 같이 빔 360 레이아웃 앱상에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 앱을 통하여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장비를 직접 제어하며 좌표와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며 간편하지만 정밀한 새로운 좌표점의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워크플로우의 개념을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플로우 차트 형식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면은 1번과 2번 두 가지의 워크플로우가 있는데요. 우선 1번 워크플로우는 포인트 레이아웃을 활용하여 참조점 데이터를 생성한 후에 그 포인트들을 하드웨어, 토탈스테이션 등의 장비에 익스포트 하는 과정입니다. CAD 등의 프로그램에서 좌표 데이터를 CSV나 텍스트와 같은 형식으로 출력하여서 토탈스테이션 장비에 이제 입력을 하는 것인데요. 이 워크플로우와 유사한 사례는 드론 측량 시에 GCP 포인트를 정합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워크플로우는 참조점 데이터를 빔 360으로 클라우드화하는 과정인데요. 포인트 레이아웃으로 생성한 그 좌표점 데이터를 빔 360 레이아웃 앱에서 토탈스테이션과 연동하여 작업하는 프로세스인데 새로운 레이아웃 포인트를 획득하여 또 역방향으로 다시 로컬 모델로 데이터 확인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론상으로만 보시면 조금 어렵게 생각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어지는 장표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의 방식은 예를 들자면 드론 측량 시에 RTK를 수신하여 작업하는 방식과 개념적으로는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앞장에서 보여드렸던 워크플로우의 1번 과정인 포인트 레이아웃의 활용 방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포인트 레이아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인트 레이아웃은 앞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오토캐드, 레빗, 나비스웍스 등의 로컬 프로그램에 설치되는 애드인입니다. 점 좌표 데이터를 입력, 생성, 출력이 가능하며 장점으로는 로컬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중심으로 필드 레이아웃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과
데이터 생성의 자동화로 인한 작업 시간의 감소 효과가 있겠습니다. 저도 현업에서 설계를 할 때 애드인을 통하여 작업을 많이 수행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애드인을 실무 업무 프로세스에 직접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각 해당 단계의 자동화로 반복 작업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인트 레이아웃을 활용한 양방향 워크플로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워크플로우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레빗과 같은 로컬 프로그램 모델상에서 포인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 이후에 CSV 등의 파일 형식으로 좌표 데이터를 익스포트를 해서 뭐 USB 등과 같은 형태로 장비에 입력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임포트하는 방법이 가능한 토탈 스테이션은 일부 모델 시리즈로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뒤에서 이제 제가 소개해드릴 빔 360 레이아웃과 연동이 가능한 토탈 스테이션과의 시리즈는 좀 다른 시리즈입니다. 두 번째 워크플로우는 역방향으로 현장에서 좌표점을 직접 추출을 한 후에 CSV 등의 파일 형식으로 로컬 프로그램에 다시 익스포트하는 방식입니다. 일방향으로만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흐름이 유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수집되어 레빗 등의 로컬 프로그램에 임포트된 데이터를 또한 레벨 분석과 함께 프로그램 상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위한 참조점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영상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우선 포인트 레이아웃을 활용하여 기존에 생성해 놓은 텍스트, CSV 형태의 좌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D 리본 메뉴 상단에 포인트 레이아웃 애드인 바에서 임포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상자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불러올 파일들을 경로를 설정해서 파일을 불러오고 점좌표의 순서와 그리고 단위 등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 해당 포인트에 대한 롤과 코디네이트 시스템 그리고 텍스트와 레이어 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불러온 컨트롤 포인트를 CAD상에서 띄워서 보이는 모습인데요. 한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특성들을 좌측에서 살펴보시면은 모든 데이터 특성들이 다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포인트 레이아웃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영상은 레빗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레빗에서는 참조 포인트를 단위에 맞게 작성해서 작업을 수행을 하는데요. 상대 좌표의 기준이 될 두 개의 좌표를 작성하는 과정이 영상에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AD의 경우에는 좌표가 만약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컨트롤 포인트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면은 현재 두 번째 참조점 포인트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참조점을 설정한 후에 코디네이터 시스템의 이름을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코디네이터 시스템까지 설정이 된 후에는 컨트롤 포인트 버튼을 클릭하여 다양한 컨트롤 포인트를 만드는 기능 중에 그리드를 드래그해서 만드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아까 설정한 것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커스텀 엘리베이션까지 설정을 한 후에 그리드를 전체 드래그를 해서 피니쉬를 해주게 되면은 생성된 그리드 교차점에 생성된 이제 컨트롤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보면 조금 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그 포인트 레이아웃의 기능 중에 태그를 달 수 있는 기능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태그를 각 포인트에 달아서 확인하는 것까지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생성된 포인트를 익스포트하는 과정을 준비를 했는데요.
캐드에서 포인트 레이아웃에 Add 리본 메뉴에서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 상자를 오픈을 하고요. 다양한 그 설정들을 세팅할 수가 있고요. 출력되는 파일 형식을 설정할 수 있고, 코디네이터 시스템이 있다면 이것을 또 설정할 수가 있고요. 좌표들이 있는 것의 범위, 모든 포인트가 아니라 해당 범위만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경로까지 설정을 완료한 후에 OK 버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하게 됩니다. 그럼 해당 경로에 익스포트된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레이아웃을 활용한 프로세스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점자표 데이터의 임포트와 익스포트, 그리고 생성까지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도 결국 현장에서 실시간 활용보다는 숙련된 작업자의 능력을 요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작업자의 오류나 도면상의 오류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숙련된 작업자에게 투입되는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못합니다. 결국 GPS 수신을 통한 실시간 작업 상황을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관한 프로세스를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본론인 빔 360 레이아웃 연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360 레이아웃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빔 360 레이아웃이란 빔 360 글루의 라이선스로 활용할 수 있는 앱 모듈입니다. 빔 360 뷰어에서 기존에 쓰실 수가 있는 모델 뷰어, 마크업, 측정 등의 기능이 지원이 되며, 가장 주요한 기능인 포인트 레이아웃에서 불러온 좌표점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빔 360 레이아웃의 장점으로는 현장에서 직접 작업자가 현재 위치와 좌표점을 보면서 작업이 가능하며, 정밀한 데이터를 굳이 숙련자가 아니더라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빔 360 레이아웃 활용의 워크플로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이해시켜 드리기 위하여 반복하겠는데요. 워크플로우는 레빗, 오토캐드, 나비스웍스 등의 로컬 프로그램에서 포인트 레이아웃, 애드인을 활용을 하여서 컨트롤 포인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빔 360 레이아웃으로 모델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그대로 컨트롤 포인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다시 로컬 프로그램으로 보내서 양방향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워크플로우를 실행하기 위해 되어야 하는 토탈스테이션 장비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쓰이는 장비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장표상에서 1번은 이제 토탈스테이션과 고정 지지대입니다. 고정 지점에 위치할 토탈스테이션은 와이파이를 발신을 해서 패드에서 수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레이저를 통하여 프리즘의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2번에서의 프리즘은 폴대의 패드를 부착하여 이동하면서 토탈 스테이션에 레이저를 인식을 해서 레이아웃 포인트를 확인하고 새롭게 생성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또한 이 패드에서는 토탈 스테이션의 조정이 가능하며 모든 데이터의 생성 및 저장 등 전체 작업이 레이아웃 앱상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레이아웃 작업은 아쉽게도 모든 장비와 연동되지는 않는데요. 현재까지는 몇몇 회사의 일부 시리즈가 이제 호환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미지상에 세 가지의 시리즈가 나타나 있는데요. 레이아웃 작업에 보다 특화된 토탈 스테이션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탈 스테이션의 자체 기능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레이아웃 앱에 의존하여 작업하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추가 기능이 가능한 타 고성능 장비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연동 가능한 패드의 경우 사양은 아이패드 3 이상, 그리고 iOS 7 이상을 권장하고 있고요. 또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미니도 가능하며
우측 이미지와 같이 폴대에 부착 가능한 장비 등과 함께 사용하실 경우에 보다 편리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iOS 기반의 아이패드에서만 빔 360 레이아웃 앱을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갤럭시 탭에서도 빔 360 레이아웃 앱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글루 모듈의 활용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필드 레이아웃 작업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빔 360 레이아웃 앱을 통하여 작업을 주로 수행을 하지만 어, 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루 라이센스를 바탕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루의 추가적인 기능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제 필드 레이아웃 작업 중에서도 모델을 로컬 프로그램에 임포트를 할 때, 역방향으로 임포트를 할 때 글루 플랫폼의 기능을 가지고 레벨 분석 수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뒤에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루 플랫폼의 라이센스 계정 안에 빔 360 닥스를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빔 360 닥스에서의 컴페어, 마크업, 이슈 등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글루 플랫폼의 고유 기능인 모델 간섭 검토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현업에서 설계한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는 주로 CAD의 DWG나 아니면 PDF로 변환을 해서 그 파일들을 직접 열어서 확인하고 하는 좀 수고로움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이러한 빔 360을 활용을 함으로써 설계 데이터의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해진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빔 360 레이아웃 앱의 몇 가지 주요 특징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빔 360 레이아웃의 기본 세팅입니다. 작업 수행 전에 앱에서 사전 세팅으로 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 이미지에서 보시면은 인스트루먼트 버튼에서 해당 앱과 연동될 장비의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좌표의 단위 및 표기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뷰 옵션스 버튼을 통하여 모델이 앱상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뷰 형식을 사용자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될 좌표의 오차 범위를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오차 범위 안에 프리즘이 위치를 하게 되면은 화면상에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게 되고 알림 소리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을 좌측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이 세팅 탭에서 사전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좌측에 보이는 이미지가 이제 빔 360 레이아웃 앱을 실행한 화면인데요. 상단에 기기 연결을 통하여 토탈 스테이션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360 프리즘 버튼을 통해서 다양한 프리즘의 세팅을 선택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측 하단에 뉴 버튼을 선택을 하여 장비와 프리즘 세팅을 완료하는데요. 이러한 프리즘의 룰에 대해서 설정을 함으로써 좌표가 표시되는 값과 데이터 수집 방식을 다양하게 구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은 정준과 셋업 방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토탈 스테이션과 아이패드 화면상에 표시기 거품을 확인하여 정준을 맞춘 뒤에 노온 포인트와 그리고 릭섹션 방식 중에 이 셋업 방식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특징 소개에서 해당 셋업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현장에서 쓰이는 개념으로 전방교회법이 노온 포인트 방식 그리고 후방교회법이 리섹션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장비의 높이 세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셋업 방식을 선택을 한 후에 인스트루먼트 헤이트와 타겟 헤이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스트루먼트 헤이트는 토탈 스테이션의 고정 높이입니다. 그리고 타겟 헤이트가 프리즘에 연결된 폴대의 높이인데요.
만약 폴대가 없이 프리즘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프리즘의 높이를 입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노원 포인트 셋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경우에는 토탈 스테이션을 사전에 컨트롤 포인트로 알고 있는 지점에 위치하게 한 후에 다른 컨트롤 포인트 점을 후시점으로 선택을 하여 세팅을 완료합니다. 이 경우에는 현장에서 토탈 스테이션을 위치시켜야 할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리섹션 셋업입니다. 앞에 노은 포인트 방식과는 반대로 모델상에서 불러온 두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활용을 하는데요. 현장에서 토탈 스테이션이 고정된 위치를 모를 때 알고 있는 두 개의 포인트를 기준으로 현 위치를 파악하고 다음 작업 방식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좌측의 이미지와 같이 차례대로 두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설정을 한 후에 상대적인 현 위치를 파악합니다. 추가로 앞에 설명드렸던 노온 포인트 방식과 리세션 방식의 세팅은 앱상에서 동일 설정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앱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더라도 그 세팅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다음 장표에서는 빔 360 레이아웃을 활용하는 동영상들을 준비를 하였는데요. 첫 번째 영상은 전체 프로세스의 오버뷰 영상입니다. 우선 로컬 모델에서 글루잇을 클릭을 하여 모델을 업로드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렇게 업로드가 된 그 모델을 빔 360 레이아웃 앱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쭉 줌을 당겨서 현재 이제 토탈 스테이션이 있는 위치와 그리고 프리즘이 폴대에 붙어 있는 프리즘이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그 3D 모델로 보실 수가 있고 화면 이제 상단에 보시면은 이 좌표 값들이 프리즘이 위치가 변하면서 변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리즘의 이동에 따라서 위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포인트를 수집하는 것이 이 빔 360 레이아웃 앱의 주요 기능입니다. 다음은 앞서 레이아웃 앱의 특징으로 소개한 항목 중에서 리섹션 방식으로 기본 장비 세팅을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섹션 방식을 세팅을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장비의 높이와 프리즘의 높이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될 그 방법이 두 개의 컨트롤 포인트를 설정하는 과정이 이어질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 설정한 게 여기서는 1003 컨트롤 포인트를 첫 번째 포인트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포인트로 1046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리섹션 셋업을 완료하는 과정이 이어지는데요. 참고로 지금 이 영상에는 없지만 노온 포인트 방식으로 만약에 세팅을 할 경우에는 현재 토탈 스테이션의 위치와 추가 참조점 하나의 포인트를 세팅으로 하여 설정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빔 360 레이아웃 앱상에서 이제 좌표점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프리즘의 이동에 따라서 앱상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되며 움직이는 것이 프리즘의 위치이고요. 이 해당 지금 타겟으로 한 컨트롤 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사전에 설정해 놓은 범위 안에 프리즘이 위치하게 되면은 알림 소리와 함께 화면상에서 초록색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때 콜렉트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 포인트를 수집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한 좌표 데이터를 롤까지 설정을 해서 저장 완료를 통해서 생성을 하는 과정이었고요. 마지막 영상은 그 레이아웃 앱으로 생성한 좌표 데이터를 로컬 프로그램으로 다시 불러올 때 글로 플랫폼의 기능으로 레벨 분석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레빗 모델에서 포인트 레이아웃 애드인에 있는 기능 중에 슬래브 어널리시스 기능을 클릭을 합니다.
네, 이어서 모델을 불러오기 위하여 입력 상자에서 Import from BIM360 글루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순차적으로 호스트, 프로젝트, 모델을 차례로 선택을 한 후에 모든 포인트를 불러오는 과정이 영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포인트로 선택을 해서 모든 포인트를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좌표 순서와 단위 등의 그리고 포인트에 대한 롤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불러올 레벨에 대한 범위까지 설정을 한 후에 레벨 분석을 한 슬래브를 레빗 모델에서 직접 커서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과정입니다. 피니시 버튼을 통해서 그 설정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레벨이 분석된 데이터를 레빗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실제 구축 사례인데요. 해외 구축 사례와 국내 구축 사례를 나눠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해외 구축 사례입니다. 필드 레이아웃 프로세스를 사용한 세 가지 정도의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영국의 워캐스터 에어컨디셔닝이 이제 덕트 공사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업체인데요. 우측 상단의 그림과 같이 덕트 공사에서의 주안점은 보다 이제 제약된 공간에서 MEP 구조물들과 함께 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밀성이 상당히 필수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포인트 레이아웃을 통한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작업 시간을 3배 이상 빠르게 수행을 하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서 보다 많은 부분을 사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의 뱀 컨스트럭션의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스코틀랜드의 최초의 디자인 박물관인 던디 V&A 박물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였었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과 같이 해당 프로젝트는 건물의 내부 구조가 좀 지속적으로 바뀌고 벽이 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핵심이었는데요. 포인트 레이아웃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잠재적인 위치 오류를 제거하는 데 효과를 얻었으며 다양한 빔 솔루션을 결합해서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는 캐나다의 PCL 컨스트럭션의 사례로서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L 컨스트럭션의 덴버 빌딩 사업부에서는 빔360 레이아웃을 검토를 하였는데요. 타콘의 LM100 장비와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콜로라도 덴버 지역의 복합개발 프로젝트에 이 솔루션들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는 구조, 기계, 전기 및 배관 모델을 나비스웍스에서 통합해서 오픈을 하여서 포인트 레이아웃 애드인으로 점을 작성을 한 후에 빔360 레이아웃 앱으로 연동을 해서 현장 검증을 하였는데요. 이때 현장 검증을 할 때 측량 담당자와 현장 관리자가 모델상의 위치를 같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빔360 레이아웃 프로세스로 수행을 한 결과의 이점으로 해당 측량 담당자는 중요하고 정밀한 좌표점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였고요. 현장 엔지니어는 현장 관리면에서 오류 확인 및 작업 시간의 단축 효과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제가 참여한 필드 레이아웃 구축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선 좌측 하단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CAD 도면에서 참조점이 필요한 부분을 포인트 레이아웃을 통해서 컨트롤 포인트로 생성하여 활용을 하였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빔360 레이아웃과의 연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토캐드 상에서 원바이 원의 격자 그리드를 형성을 한 후에 몇 개의 참조점을 생성하여 테스트하기 위한 파일럿 모델을 형성을 하였는데요. 이때 앞서 보여드린 그리드를 드래그해서 하는 자동화 방식으로 참조점 생성 시간을 일부 단축하였습니다. 해당 모델을 우측 하단의 이미지와 같이 빔360 레이아웃으로 업로드한 후에 파일럿 현장에 나가서 테스트 작업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때 생성된 좌표점을 기존의 토탈 스테이션으로 측정한 방식과의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당연하게도 기준이 되는 점을 바탕으로 측정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숙련된 실무자가 아닌 측량 경험이 없는 일반 직원이 직접 프리즘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점좌표를 수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직접 패드상에서 현재 위치가 보여지게 되고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표시들을 사용자가 확인을 해서 원버튼으로 새로운 좌표점이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으로는 프로세스 요약과 함께 그 향후 도입 시 필요 사항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워크플로어의 요약인데요. 핵심 포인트를 몇 가지로 좀 요약해보자면 소개해드린 필드 레이어 프로세스를 통한 이점으로 정확도를 향상하고 또 양방향 검수가 가능해서 다방면에서 정밀도 높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전문성이 없어도 레이아웃 포인트를 수집하고 체크할 수가 있으며 클라우드 베이스의 작업이기 때문에 오피스와 현장 간의 데이터 연결 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이 결국 아래 이제 이미지와 같이 건설 생애 주기 동안에 발생하는 BIM 데이터의 연계에 어떤 한 부분의 케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소개한 프로세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몇 가지 준비 사항이 필요한데요. 우선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포인트 레이아웃 애드인을 활용할 수 있는 로컬 프로그램이 필요하고요. 토탈 스테이션 장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테스트를 제가 해본 결과 장시간 장비 활용 시에 아이패드나 토탈 스테이션의 배터리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실행할 실무자가 앱으로 현장에서 조작하는 방식에 관한 습득 시간이 일부 소요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준비 사항들이 최초 도입 시에는 좀 일부 어려운 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 기존의 CAD 등의 이제 로컬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다 이해하는 정도의 기술 습득이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작업 방식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사용자가 좀 입증을 해볼 수 있음으로써 도입 시에 적응기만 거치게 되면은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끝으로 제가 Q&A 과정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소개드린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우측 하단에 전화 혹은 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네, 10분 안쪽으로 해가지고 저희 그 Q&A를 좀 받아볼 생각이고요. 지금 그 채팅창에 저장 위치 모드로 해가지고 지금 좀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시면은 저희가 뭐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고 뭐 추가적인 저희 코멘트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뭐 그 해당하신 분한테 메일로 뭐 답변을 드린다든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토탈 스테이션의 통신 방식은 그 토탈 스테이션 예를 들어 에렌백 같은 장비에서 직접 와이파이를 내보내주고 그 와이파이를 패드에서 받아서 통신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주신 114907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뭐 캐드나 레빗 등의 그 로컬에서 나간 데이터들은 점자표 수치가 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 값들은 모두 다그 빔360 레이아웃 앱상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오차 범위를 설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0.0000을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오차율을 사용자가 보면서 측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외에 좀 더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에 좀 심화적인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화면상에 띄어져 있는 그 연락처로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일단은 중간에 매니저님께서 답변 주시겠지만, 중간에 PT 보셨을 때 이게 이제 칼리브레이션 같은 드론으로 따지면 그 전방 측량, 후방 측량 해가지고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이제 잡아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도면 자체의 좌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서의 포인트를 파악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차율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빔360 레이아웃 안에서 이제 포인트가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 안에서도 사용자가 폴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다 딱 이제 그 키핑을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비 자체의 오차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실질적으로는 큰 오차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 시간이 이제 벌써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은 엔딩을 하겠습니다. 사실 중간에 되게 좋은 비유를 좀 매니저님께서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드론 측량에 RTK 수신기, 예, 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수신기 들어가면서 사실 이제 가격은 좀 비싸졌죠. 드론 자체 가격은 좀 비싸졌는데, 그에 비해서 좀 기존의 GCP 포인트 측량에 들어가던 그런 이제 인력이라든가 이런 기회 비용이 RTK 수신으로 좀 전환되고 있다는 점은 아마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프로세스의 가장 현실적인 베스트는 그 GCP 포인트 재측량의 이제 비전문가, 오피스 근무 인력, 투입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네, 결국은 드론 측량 내재와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게 이 RTK 수신기가 드론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능해졌다는 건데, 실제로 지금 오늘 보신 이 컨텐츠가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디지털화된 어떤 정밀도를 확보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양방향 데이터 검수가 가능하잖아요. 데이터를 오피스에서 만들어서 현장에서 픽을 해서 데이터를 그 레이아웃 측량에 사용을 하고, 레이아웃 측량에 이제 실제 사용을 한 거를 역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오피스에서 확인하는 양방향 데이터 검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비전문가를 활용을 해가지고 휴먼 에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바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컨텐츠는 되게 좀 오래전에 소개했던 컨텐츠인데, 이게 이제 컨텐츠 자체의 볼륨이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는 모두가 사실 좀 보고 이렇게 지나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올해 좀 재검토를 하게 되고, 매니저님께서 현장 적용을 해보시면서 기존에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았던 컨텐츠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소학생 컨텐츠로 채택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 뭐 이런 오늘 컨텐츠 같은 이런 부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빔을 적용했을 때 당장 좀 효율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좀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컨텐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좀 고객분들이 실제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BIM 컨텐츠나 좀 확실히 어느 정도 효과를 봤을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뵐 예정이고요. 이 프로세스 진행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면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한국 CIM 문의를 주시면은 또 저희가 같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현장 테스트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사실은 이 테스트는 현장에서도 가능하고 오피스에서도 가능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너무 좋은 내용으로 웨비나를 진행해 주신 안세현 매니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1월 초에도 이 소학세 웨비나가 진행되니까요. 그 웨비나에도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정기적으로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방면에 현업 적용 가능한 컨텐츠 웨비나를 준비해서 정기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